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BMW에서 새롭게 나올 M3, M4 xDrive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BMW에서는 올 여름에 새롭게 나올 그 M3, M4 4륜구동 모델, xDrive 모델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차가 어떤 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떤 게 기대가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M3, M4의 4륜구동 모델, xDrive 모델은 북미 기준으로 그 M3, M4 컴피티션 모델에 적용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M3, M4에는 그 4륜구동 모델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동 트랜스미션이 들어갈 때 얘기고 수동 트랜스미션도 적용이 되는데 그럴 때는 컴피티션 모델이 아니라 일반 M3, M4 모델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수동 미션의 4륜구동이 가능은 한데 여기에 굳이 컴피티션 모델에서 뺐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들긴 해요.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M3, M4 모델에는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일반 톡 컨버터 방식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M3, M4 컴피티션 모델의 4륜구동에 수동 미션을 넣게 되면 실제 드래그 레이싱 성능 같은 경우 오히려 수동 미션이 빠를 수 있다라는, 물론 최근에는 일반 톡 컨버터 방식도 빨라졌지만 그래도 클러치를 치면서 아주 잽싸게 손으로 기어 변속을 하는 이런 게 더 아직까지는 일반 톡 컨버터 방식보다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동 미션이 더 빠르니까 그런 쪽으로 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려를 해서 굳이 수동 미션은 컴피티션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에 적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 내구성 문제 때문에 수동 미션은 좀 더 출력이 낮은 쪽에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내구성 같은 경우도요, 소위 말하는 수동 미션이 내구성이 오토 미션보다 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과도한 출력으로 부하가 걸려서 내구성에 더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미션이 나올 거다라고 혹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가 얼마에 나오냐면 기존의 M3, M4 컴피티션 모델에 비해서 대략 한 4,100불 정도가 비싸진다고 합니다. 4,100불도 미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올 M3, M4 컴피티션의 xDrive 모델은 2022년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가가 M3 같은 경우는 77,895불, M4 같은 경우는 79,795불, M4 컴피티션 모델이 대략 한 2,000불 정도 가까이 더 비싸죠. 이거는 xDrive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 M3, M4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다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77,000불, 79,000불에 시작한다고 해서 저게 저 정도 가격이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한두 가지의 패키지만 더 넣게 되더라도 대략 2차 가격보다 적게는 3,4,000불, 많게는 7,8,000불 이상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약 9만불에 다다르는 그런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올 xDrive 모델은 후륜구동 모델과 출력도 똑같고 트랜스미션에 적용된 부분도 아주 똑같습니다. 다만 후륜으로만 가던 동력 전달 방식이 어떤 상황에는 전륜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전륜과 같이 사용이 되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가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차가 디폴트 방식,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4륜구동을 통해서 주행하게 되는 게 기본 주행 방식이 되고, 거기에 4륜의 스포츠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후륜구동에 좀 더 출력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토크를 더 많이 전달한다는 얘기죠. 토크를 더 많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여기에 EWD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는 기본 4륜을 사용하는데 후륜을 좀 더 강화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세팅 값에 의해서 운전할 것이냐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2WD는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재미 운전을 위해서 EW 모드를 선택해서 운전하면은 이 M3, M4 xDrive 모델을 충분히 재밌게 가지고 노는 그런 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xDrive 모델은 얼마나 빠르냐, 이곳이 북미라 킬로미터로 안 나오고요, 제로 60마일로 나오는데 제로 60마일 기준으로 대략 0.4초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3.4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차 무게는 기존의 M3, M4 컴피티션보다 약간 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M3 같은 경우는 100파운드, M4 같은 경우는 99파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45kg 정도가 더 무거워지는데 차는 더 빨라집니다.
그만큼 앞바퀴에 전달되는 구동 능력이 스타트할 때 힘을 좀 더 분배를 해서 차가 산뜻하게, 그러니까 많은 과도한 힐스핀이나 파워의 손실 없이 출발시키는 이런 전통적인 4륜구동의 스포츠카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예정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바퀴로 전달되는 전력의 전달 방식은 전자식 다판 클러치로 이루어진 동력 전달 방식을 취했고요. 기본 4륜구동 모델을 적용해서 달린다 하더라도 항상 상시 4륜으로 가는 건 아니고 토크가 자동으로 분배되면서 뒷바퀴에만도 토크가 전달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네 바퀴에 공통적으로 50대 50으로 해서 토크가 전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세팅 값에 따라 좀 달라요. 이 세팅 값은 또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 핸들을 꺾었을 때 악셀레이터를 꾹 밟으면 포르쉐 911 터보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앞바퀴에 파워를 전달해 주진 않아요. 거의 뒷바퀴에 토크를 다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BMW 같은 경우는 기존의 M5에 나온 그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운전해 보면 시작할 때 악셀레이터를 딱 칠 때 조금이라도 핸들이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악셀레이터를 순간적으로 밟으면 4륜구동이 동시에 이렇게 딱 작동되는 게 아니라 후륜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4륜으로 바뀌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결국은 M3도 그런 느낌의 그 4륜구동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M5가 그런 세팅 값을 정했기 때문에 M3, M4의 엑스드라이브 모델도 충분히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4륜구동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오버스티어 현상은 발생이 된다고 예상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나온 M5 4륜구동 모델이 그렇게 동작을 취하고 있거든요. M3, M4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올 그 엑스드라이브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이 정도예요. 큰 건 없죠. 일단 좀 더 차가 나와봐야 이 차가 어느 정도 운동 특성이 바뀌었는지, 기존의 M3, M4가 갖고 있던 괴물스럽고 다이나믹한 부분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운전할 수 있게 나왔을지, 아니면 더 괴물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짜릿한 차의 스포츠성을 전달해 줄지 참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후륜 구동 모델이다가 4륜 구동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운전함에 있어서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과연 후륜에서 4륜으로 바뀌니까 좀 더 운전도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눈길에는 적어도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M3, M4에 달려나오는 타이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눈길에는 구동이고 뭐고 다 떠나서 타이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M3, M4에 아무리 스포츠성을 가미하지 않은 타이어가 나온다고 해도 일반 눈길에까지 안전성을 보장하는 사계절용이나 아니면 윈터 타이어가 적용돼서 나올 일은 전혀 없잖아요. 기본 썸머 타이어가 적용될 거로 뭐 99% 예상을 하고, 거기에 좀 더 나가서 올 시즌 타이어가 좀 특별히 들어간다고 해도 접지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래도 조금은 스포츠성이 강조된 타이어가 달려 나올 부분이 분명한데, 이런 타이어의 4륜구동이기 때문에 눈길에 더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M3, M4, 특히 뭐 포르쉐 911의 터보 같은 경우가 뭐 다 4륜구동이잖아요. 뭐 이런 차들의 눈길 안전성이 4륜 때문에 보장이 된다, 이런 예상은 전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아우디의 RS나 벤츠의 AMG 모델과 드래그 레이스를 했을 때 나 후륜이라서 초반에 좀 늦어, 이런 핑계를 더 이상 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 레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나의 운전 실력이 더 민감하게 테스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태까지는 내 차는 후륜이라서 브레이크가 좀 더 밀리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4륜구동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어떤 메이커든지 브레이크 밟을 때는 4륜구동이 있는 차들은 대부분 네 바퀴에 공통적으로 동시에 같은 힘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토크 배번을 하거든요. BMW M3에 새로 나올 AWD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후륜 때문에 뭐 밀렸다, 이런 핑계는 더 이상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무조건 4륜구동을 달았기 때문에 언더스티어 성향만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M5의 주행 능력을 보게 되면 후륜으로 가다가 4륜으로 변동될 때
그게 어떤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변동될 때 내가 원할 때 바로 변하는 그 시점에 동시에 4륜에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륜으로 가다가 4륜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뀔 때 0점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1초가 될 수도 있고 그 짧은 시간 동안은 후륜 구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핸들링이라든가 페달링 같은 경우 급격하게 하게 되면 4륜 구동이 갖고 있는 기본 언더스티어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오버스티어나 아니면 리버스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특히 서킷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 운전하면서 아니면 서킷을 주행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차의 반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토크 배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를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 핸들링과 페달링의 속도와 맞춰서 계속 적응해 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M3, M4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더 재밌고 내 몸에 맞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득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킷에서 너무 과격하게 운전하지 마시고요. 스타트는 좀 더 과격하게 해도 돼요. 브레이크도 조금은 더 과격하게 해도 되는데 코너링에 특히 진입할 때 아니면 탈출할 때 코너링에 이미 들어가고 나서는 큰 걱정은 안 해요. 급격하게 지나간다 해도 작은 슬라이딩이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턱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뒤를 날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진입할 때 아니면 코너를 탈출할 때는 좀 민감하게 차의 특성을 느껴보는 게 더 안전하면서 빠른 랩 타임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이 부분은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을 주행하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륜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슬라이딩이나 언더스티어가 발생되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을 아니면 서킷에서 좀 더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륜 구동이 달려있는 M3, M4 모델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차가 나오면 당연히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당연히 시승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이 차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M3, M4가 가지고 있던 재미에 더해지는 재미가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4,000불 정도가 더 추가돼야 차를 살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추가를 하더라도 이 차를 사서 M3, M4가 갖고 있지 않던 운동 특성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 가격 차이면 아주 나쁘진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더 싸면 좋겠지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심에 비해서 더 욕심을 부릴 법도 했었을 텐데 이 정도의 차이면 그다지 나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이 차가 나왔을 때 이 정도 금액 차이가 차를 샀는데 크게 더 재미있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겠다 이러면 이 금액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금액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차가 나와보고 차를 타봐야 이 정도의 금액 차이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이 차를 구입하게 되거나 이 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들이 이 차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MW 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너무 획기적인 디자인 쪽으로만 개발하지 말고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차가 만들어져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덧붙여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BMW에서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